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경우의 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많이 사용되는 경우들을 볼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줄로 세울 때 어떻게 구할 거냐, 한 줄로 세우는데 이웃하면 어떻게 줄을 세울 거냐,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대표는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우들이 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것부터 볼게요.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자, n명을 한 줄로 줄을 세운다. 만약에 여기 3명이 있어요. 3명을 한 줄로 줄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3명이 들어갈 자리를 내가 하나, 그 다음에 둘, 3개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놔. 그러면 여기다가 3명의 사람들을 일렬로 배열할 거거든.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 오는 방법의 수 3가지가 있을 거고, 1명이 맨 앞에 왔으니까 남아있는 2사람 중에 1명이 두 번째 자리에 오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째 사람은 뭐 선택의 여지 없이 맨 마지막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연이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 이렇게 줄을 세웠으니까 우린 얘네들을 곱해 줄 거예요. 곱해서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3명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할 거야. 그럼 4명을 한 줄로 줄 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자리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제일 첫 번째 오는 자리에 줄을 쓸 거니까 4가지 방법이 있고, 뒤에는 똑같이 남은 3사람들을 줄 세우다 보면 24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각각의 자리에 맨 앞에서부터 한 사람씩 줄을 세울 수 있는데, 맨 앞자리부터 줄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맨 앞에 오는 자리에 한 사람이 왔어.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한 사람이 줄겠지. 세 번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줄 거고. 자, 이런 방법으로 줄을 세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씩 줄여가면서 맨 마지막 자리까지 채워 나가시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리가 2개밖에 없어. 사람은 4사람이야. 그 4사람 중에 2사람을 뽑아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줄을 세울 거야. 그러면 우리 똑같아요. 여기다가는 4 곱하기 3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나머지 2명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4명 중에 2명을 뽑아 줄을 세우는 방법은 4 곱하기 3인 거야. 4 곱하기 3. 알아들어? 여기서 내가 1명을 더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그럼 남아있는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채워주면 되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줄로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내가 전체를 일렬로 줄 세운다라고 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1, 맨 마지막에 한 사람까지 다 줄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n명 중에서 내가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n-1, n-2까지 곱하면 되고, 2명을 뽑을 거면 n-1까지만 하면 되고, 4명을 뽑을 거면 n-1, n-2, n-3까지 곱하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뽑아서 줄을 세워야 돼요. 뽑아서 줄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곱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한 줄로 줄을 세우는데 이웃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예를 가지고 볼까요? A, B, C, D 4사람이 있어요. 이 4사람을 A와 B가 이웃해서 줄을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 A와 B는 이웃한다라고 하는 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A 옆에 B, B 옆에 A. 그렇게 되면 A와 B를 한 사람 취급을 할 거예요. 하나로 묶어. 그리고 C하고 D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3사람 취급할 거야. 3사람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A하고 B는 이웃하면 되는 거지 A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 B도 가능하지만 B, A도 가능해.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 곱하기 2. 그러니까 A하고 B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총 12가지가 되겠죠. A와 B를 하나로 묶어준 다음에
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세 명이 있는 거야. 세 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A와 B가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약간 더 확장을 해 볼게요. 여기에 남자가 A, B, C가 있고 여자가 D, E, F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네들을 일렬로 줄을 세울 건데 여자끼리는 이웃해야 된대요. 여자끼리는 이웃해야 된대.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남자는 하나, 둘, 셋이라고 잡을 거고 여자는 DF 묶어서 한 명 취급을 하고 4, 3, 2, 1로 다 일렬로 줄을 세울 거야. 그런 다음에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이 묶음 안에서 3명이 일렬로 줄 서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이렇게 곱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이웃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로 묶어주는 거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남자 셋, 여자 한 묶음 다 합쳐서 4묶음이 있는 거야. 4사람이 있는 거야. 4, 3, 2, 1. 그리고 묶여져 있는 여학생들끼리는 그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다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 3에 1을 곱해주는 거지. 이해하는가? 잘 기억해야 돼. 알겠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경우를 구한 다음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는 얘네들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야. 일렬로 줄 세우는데 그 일렬로 줄 세우는 과정에서 0이라는 숫자가 뭔가 이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0이 아닌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적혀있는 N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으면 N 곱하기 N-1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건 N, N-1, N-2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중에서 여기 예를 보면 1부터 7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 7장이 있는데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게 두 자리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카드가 총 7장이 있는 거고 그들에 대해서 각각 한 장을 뺀 여기 10의 자리에 놓은 카드 2 빼고 나머지 6장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얘네들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이 숫자가 총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여기다 내가 만약에 한 자리를 더 만들어요. 세 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맨 앞에가 100의 자리가 되고 100의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의 자리가 되고 여기가 1의 자리가 됐어. 그러면 아직 5장의 카드가 남아있지. 얘네들로 맨 마지막 자리를 채워주면 되겠지.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210가지 경우의 수를 숫자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0이 없어. 1부터 7까지가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가 7장. 한 장 놨으니까 6장 남았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6장. 이렇게 만든다고 12, 13, 14, 15, 16, 17 6개 21, 23, 24, 25, 26, 27 6개.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6가지씩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해줘야 된다고. 알겠냐? 자, 이제 0이 들어있으면 좀 문제가 돼요. 0이 들어있으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0의 자리에 0이 올 수는 없잖아. 10의 자리에 0이 오면 두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0이 포함되어 있으면 0을 제외한 카드를 10의 자리에 놓고 1의 자리에는 0이 다시 들어와도 돼요. 왜죠? 10의 자리에 1이 있고 1의 자리에 0이 있으면 우리가 10이라고 하면 되잖아. 10. 이거 두 자리 자연수 맞죠?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가 맨 앞에는 올 수 없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핵심인 거야. 0부터 6까지 7장의 카드가 있어. 0부터 6까지 7장의 카드가 있어. 얘를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러면 봐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0, 1, 2, 3, 4, 5, 6 중에서 0은 못 오니까 6가지가 올 수 있겠지? 여기 한 장의 카드가 왔어요.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가 5장이 남아야 되는데 0이 있으니까 0까지 포함해서 6개가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6자리에 36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세 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래? 그러면 7장의 카드 중에서 0은 올 수 없어. 맨 앞에 100의 자리에는 0은 오면 안 되니까 6가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0을 포함해서 6가지. 그리고 1의 자리는 앞에 2장 빼고 5가지. 6 곱하기 6 곱하기 5.
그러니까 0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이 한 자리 자연수들을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1, 2, 3, 4, 5, 6, 6가지가 올 수 있고 100의 자리에 온 하나의 숫자를 뺀 나머지 5개와 0을 포함해서 10의 자리에는 0이 와도 되니까 6장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서 빠진 나머지 5장의 카드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야. 이해하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6 곱하기 6 곱하기 5가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다음에 대표를 뽑아요. 대표. 이게 이제 대표를 뽑는다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건데 하나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와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아요. 회장, 부회장을 뽑아요. 이렇게 회장과 부회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가 다르지. 자격이 다르잖아. 회장이 된 것과 부회장이 된 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른 경우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근데 오늘은 청소하는데 2명만 필요해. 오늘 우리 2명의 청소할 사람 2명을 뽑아요. 청소할 사람 2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건 청소할 사람 2명은 회장, 부회장하고 다르죠. 청소할 사람 2명은 뽑히면 얘네들은 청소해야 되는 거야. 그지? 첫 번째 뽑히든 두 번째 뽑히든 중요하지 않아. 얘네들은 청소할 사람 2명이 되는 거지.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 없이 청소할 사람 2명.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순서가 중요하냐 안 하냐가 필요한데 회장, 부회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약에 뭐 회장, 부회장이 뽑히는데 후보로 나온 사람이 5명이 있어. 5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기로 했어. 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있고 회장과 부회장을 겸직할 수는 없어요.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회장이 된 사람 한 사람 빼고 남은 4사람 중에서 부회장을 뽑는 거야. 그 5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5 곱하기 4를 해줘서 이게 총 20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A, B, C 3명의 후보들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아요. 3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후보가 6명이야.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아야 돼. 6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회장, 부회장, 총무가 뭔지 알아요? 총무? 뭐 돈을 관리하는 사람? 총무 필요 없겠나? 회장, 부회장, 뭐 회의록 같은 거 작성하는 서기 이게 3명이 필요하다. 그럼 회장, 부회장, 서기 이렇게 3명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5명 중에서 뽑는다라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직책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이 있는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는 앞에서 줄 세우는 것처럼 자연수를 만드는 것처럼 5 곱하기 4,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고 자, 자격이 같아요. 오늘 청소할 사람 2명을 뽑아야 돼요. 청소할 사람 3명을 뽑아야 돼. 이런 식의 경우들을 되면 얘네들이 뽑히는 순서로 나눠줘야 됩니다. 순서하고 A, B, C 3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A, B, C 중에서 A하고 B를 뽑고 A, B를 뽑는다든가 A와 C를 뽑는다든가 B하고 C를 뽑는다든가 뭐 여기서 A, B 뭐 여기 뽑는 순서를 우리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까? A, B 그 다음에 B, A A, C, C, A B, C, C, A 이게 앞사람이 회장, 뒷사람이 부회장일 때는 6가지를 다 세야 돼요. 그런데 대표를 뽑는 거면 그냥 청소할 사람을 뽑는 거면 이거는 그냥 A하고 B하고 뽑혀서 얘네들 둘이 청소하는 거고 얘는 A하고 C가 남아서 청소하는 거고 이거는 CA가 아니죠. 여기 CB가 되면 B하고 C가 남아서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2가지는 같은 경우로 봐야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A와 B가 뽑히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뽑히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나눠주는 거죠. 왜 나눠주는 거야? A하고 B가 뽑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를 하나로 보려면 2로 나눠주는 거라고. 2로 나눠주는 거야. 잊지 마. 응?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3명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A, B, C, D, E 뭐 오늘 수업 시간에 떠든 놈 5명을 골랐어. 그리고 이 떠든 놈 5놈 중에서 3놈을 뽑아서 청소를 시키려고 그래. 청소당번 3명을 뽑는 거야. 청소당번 3명. 그럼 내가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뽑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내가 뽑았어. A, B, C를 뽑았어. 근데 A, B, C를 뽑으면 얘네들이 뽑히는 순서가 몇 가지가 있겠어?
ABC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 방법이 있겠지. 이걸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청소당번 3명을 뽑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다. 알겠니? 10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청소당번 2명을 뽑았어. 그럼 5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것도 10가지네. 그치? 청소당번을 뽑는 데 있어서 내가 얘네들이 자격이 따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일렬로 내가 뽑아서 배열하는 것처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뽑히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조금은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개념을 이야기했고 그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개념 확인하는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ABC 3명을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C 3명을 줄 세우는 방법들을 구하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3명, 가운데 올 수 있는 사람 2명, 끝에 오는 사람은 1명, 6가지 방법이 있어. 이 상황이 왜 그런지를 보자고. A하고 B하고 C 이런 순서로 줄을 쓰는 경우가 있고 A하고 B가 쓰면 C가 쓰면 세 번째는 B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A, C, B가 되겠죠. 맨 앞에 B가 오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나 C가 올 수 있고 A가 온 다음에는 C, C가 온 다음엔 A가 오니까 B, A, C의 순서로 줄을 쓴 거고 B, C, A의 순서로 줄을 쓴 거야. C가 맨 앞에 오면 A하고 B가 가운데 올 수 있고요. A가 가운데 오면 맨 마지막엔 B, B가 가운데 오면 A가 맨 뒤에 오겠죠. C, A, B하고 C, B, A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경우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눈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매번 이렇게 구할 수 없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6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잊지 마라. 두 번째, ABCD 4명의 학생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4명 중 2명을 뽑아 한 줄로 줄을 세우죠. 맨 앞에 오는 사람, 두 번째 오는 사람이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4명, 4가지 방법이 있고 한 사람 맨 앞에 왔으니까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되겠죠. 따라서 12가지 방법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4명이 한 줄로 줄을 세우는데 A와 C가 이웃한대요. A하고 C를 하나로 우리가 묶어줄 거고요. B하고 D가 남아있으니까 3명 취급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자, 이 안에서 A하고 C가 지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2 곱하기 1 2가지 방법이 있어서 총 12가지 방법이 있다. 4명을 한 줄로 줄 세우는데 A하고 C가 옆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라 그래. 그래 묶어줘요. 하나로 묶고 그 다음 B하고 D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A하고 C는 A, C, C, A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걸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2468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가 적혀있는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 2가 온다, 4가 온다, 6이 온다, 8이 온다 4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10의 자리의 수를 뽑은 후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10의 자리에다 내가 한 개를 두고 나면 남아있는 게 3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10의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와 1의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총 12개의 자연수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4번 ABCD 4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를 뽑는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 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 4가지,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거 회장된 사람 빼고 3가지, 12가지가 되겠죠. 대표 2명, 아까 얘기했지. 청소할 사람 2명은 똑같이 뽑는데 얘네들의 순서를 2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6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계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칸들이 있죠. 자, n명을 한 줄로 줄 세운다는 이야기는 맨 앞에 줄 쓰는 사람 n, 그 다음에 줄 쓸 수 있는 사람 1명 빼고 n-1, n-2, n-3 쭉 이어서 곱하는 걸 n명을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되고, 자, n명 중에 2명을 뽑아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1명, n-1 이 2개만 곱해주면 되고, 이웃하는 것을 묶어 한 줄로 묶어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 여기서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이것을 하나로 묶어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와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된다. 0이 아닌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가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n 곱하기 n-1로 계산할 거고,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대표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을 하면 되지만, 자격이 같으면 n-1을 2로 나눠줘야 된다. 잊지 맙시다. 좋아요. 필수 예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을 구하세요. 5명의 학생들 중에서 4명을 뽑아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5명,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4명, 세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3명, 네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2명. 그죠? 한 명 빼고 4명을 뽑아서 한 줄로 줄 세웠습니다. 26, 120, 12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자, 선생님 한 명과 학생 3명의 한 줄로 서요. 근데 한 줄로 쓰면 4사람이 줄을 서는 거지. 그지? 근데 선생님은 두 번째 줄을 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학생 3명을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다 줄 세우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의 자리는 고정돼 있잖아. 고정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된다. 자, 두 번째. A, B, C, D 5명을 줄 세우는데 A와 B는 이웃한데요. A와 B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는 4명 취급할 겁니다. 4, 3, 2, 1. 그리고 나서 A와 B가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를 곱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48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 자, 세 번째입니다. 자연수의 개수. 1, 2, 3, 4, 5라고 하는 5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두 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를 정하면 되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5장 갖다 놓고 나면 4장 남았지. 총 20자리, 20개의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우리 짝수의 특징이 뭐냐면, 짝수는 1의 자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1의 자리가 2나 4나 6이나 8, 그리고 0이 오면 이런 숫자들이 우리 짝수가 되는데, 여기엔 0이 없으니까 2, 4, 6, 8이라고 하는 4장의 카드 중에서 와야 되는데, 여긴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카드는 2나 4가 1의 자리에 와야 돼요. 나는 1의 자리를 먼저 정할 거예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가 2장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남은 카드들을 가지고 10의 자리의 숫자를 채워주는 거지. 그럼 1의 자리에 2나 4 한 장의 카드를 갖다 놓고 나머지 4장의 카드가 10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니까 2 곱하기 4에서 8장, 8가지의 10의 자리 숫자를 만들 수 있다. 알겠니? 이해하십니까? 응?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정할 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가 짝수로 끝나야지 얘는 짝수가 될 수 있거든. 2나 4가 1의 자리에 오고, 그리고 나머지 카드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10의 자리는 짝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다음에 4번. 0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0부터 5까지면 내가 하나, 둘, 셋, 세 자리를 만들 때 요 앞에 올 수 있는 게 0, 1, 2, 3, 4, 5 중에서 0은 여기 오면 안 돼. 요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가 올 거야. 뭐 하나가 왔어.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이 10의 자리에 0도 와도 되지. 따라서 이 5장의 카드가 올 수 있는 거고, 하나 왔어. 그럼 나머지 4장 중에 하나가 1의 자리에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 1, 2, 3, 4, 5 중에서 0 빼고 1, 2, 3, 4, 5 5가지. 1, 2, 3, 4, 5 중에 한 장 빼고 한 4장 남았죠. 그리고 0까지 포함해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10의 자리까지 오고 남은 카드 4장 중에 하나가 1의 자리에 와야 되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100가지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5번입니다. 5번. A, B, C, D 4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 부반장, 서기. 그죠?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어요. 그 반장, 부반장, 서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방법의 수는,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4명, 반장 되고 난 나머지 부반장 3명, 부반장 빼고 나머지 2명,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곱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4, 3, 12, 24, 24가지 방법의 수가 있다. 경우의 수가 있다. 자, 6번.
어느 학급 7명의 학생 중에서 이어달리기 경기에 출전하는 대표 2명을 뽑아요. 자, 생각해봐. 이어달리기면 어떻게 되죠? 이어달리기에 출전할 대표 2명. 달리기 출전할 2명의 대표를 뽑는 거면 나는 달리기 선수 2명을 뽑는데 아직은 순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7 곱하기 6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먼저 뽑히나 나중에 뽑히나 얘네들을 아직은 순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얘네들이 뽑히는 순서로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1가지 방법이 있다. 만약에 3명을 뽑아요. 그러면 7, 6, 5를 3, 2, 1로 나눠주는 거라 그랬어. 왜? 3명이 뽑혔던 그 순서를 없애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알겠니? 이런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해서 공부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확인 문제와 확인 문제들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아직 7번째 문제 남아있네요. 7번째 문제 보시면 선분이나 삼각형의 개수를 구한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A, B, C, D 4개의 점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은 몇 개니? 그리고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몇 개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 오른쪽 그림 위에 원 위에 있는 점 A, B, C, D 4개가 있지. 이 4개의 점들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아야 되는데 선분은 우리 기억하십니까? 선분은 A와 B를 이은 선분과 B와 A를 이은 선분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A, B, C, D 4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자격이 없는 대표. 그러니까 내가 4 곱하기 3 2개의 점을 골랐어요. 2개의 점을 이어주면 A, B를 잇든 B, A를 잇든 얘네들은 같은 경우로 볼 거야. 2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2로 나눠줘야 돼. 삼각형의 경우에는 점이 3개 필요하거든. 하나, 둘, 3개를 뽑았어요. 첫 번째 점을 뽑는 방법 4가지, 두 번째 점을 뽑는 방법 3가지, 세 번째 점을 뽑는 방법 2가지. 그런데 얘네들은 삼각형은 A, B, C를 고르면 이 3개를 잇는 삼각형은 다 똑같은 거야. A, B, C, A, C, B, B, C, A, B, A, C, C, A, B, C, B, A 다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을 3의 1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3의 1로 나눠줘야 된다. 4가지 방법이 있다. 4가지 방법. 알겠니? 다시. 선분이나 직선 그리고 삼각형은 뽑히는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서로 다른 2점을 뽑아서 얘네들을 연결하면 같은 선분,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2로 나눠주는 거고, 삼각형도 3점을 뽑는 순서와 관계없이 우리네들을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6으로 나눠주는 거다. 알겠니?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네 부분에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이 4가지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4가지 색을 칠할 건데 A, B, C, D의 순서로 내가 색을 칠한다라고 봐봐. A, B, C, D라고 하는 이 순서대로 색을 칠한다라고 보면 내가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은 아직은 아무런 색이 없기 때문에 4가지 색을 다 칠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A에다 색칠을 했어. 그러고 나면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에 칠한 색깔을 칠할 수 없어요. 왜? 여기 이웃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게 면으로 이웃한 거야. 여기 A하고 B의 영역에 이웃해 있기 때문에 B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칠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C는 A에 칠한 것도 칠하면 안 되고 B에 칠한 것도 칠하면 안 되는 거야. C에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D죠. D라고 하는 놈은 B에 칠한 걸 칠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A에 칠하고 C에 칠한 걸 칠할 수 없지만 B에 칠한 걸 칠할 수 있으니까 얘도 2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A에 색칠하고 이어서 B에 칠하고 이어서 C에 칠하고 이어서 D에 칠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이게 곱해주는 거야. 곱해주는 거.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은 곱해주는 거다. 그래서 얘는 총 48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색칠하는 것까지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다 봤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확인 문제와 소단원 핵심 문제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